아이들의 이런 부탁들, 아이들의 특징들을 좀 아신다면 엄마들도 아이들을 대할 때 조금 낮춰서 마음의 온도를 조금 낮추고 진정하셔서 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2병, 중2들을 어떻게 하겠어? 라고 고민하는 어머니들 많으시죠? 그런데 중학교 시기가 아이들이 급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중학교 시기가 아이들한테서 기적을 부를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라는 책에서 중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늘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책을 추천드릴게요. 박미자라는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오래됐는데 그래도 중학생 자녀들을 이해할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중학생들의 마음을 모르겠다. 제가 어떤 날은 맑았다가 어떤 날은 흐렸다가 아침에는 괜찮았다가 또 저녁이 되면 흐렸다가 애 마음을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 가지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라는 챕터를 통해서 중학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중학생들이 엄마한테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우우하고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면 저것들 문제야 문제. 저것들 문제를 일으키려고 저러는 것 같아. 문제아들이야. 놀이터에서 중학생들이 모여서 놀면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막 쳐다보면서 뭔가 쟤네는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라고 선입견이 있는데, 그냥 중학생들은 친구가 좋은 것 뿐이에요. 친구랑 어울려서 놀고 친구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깔깔거리고 거기서 꼭 문제를 일으키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들 몰려다닐 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아이들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사생활을 지켜주세요. 엄마가 와서 청소한다면서 내가 남긴 메모들, 내 문자, 내 일기 제발 안 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엄마한테 꼭 할 이야기가 있으면 비밀을 간직하지 않고 이야기할 테니 엄마가 먼저 그것을 뒤져서 나를 꼬치꼬치 따지지는 말아달라고, 사생활을 보호해달라, 나도 이제 컸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몰래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 있지만 자제해달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어쩌면은 큰 일이 아니고서는 모르고 슬쩍 넘어가 주는 것도 중학생 시기를 잘 보내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그리고 내 취향을 존중해 달라고 합니다. 내가 특별히 튀는 패션을 하거나 뭔가 반항적인 그런 디자인의 옷을 고른다거나 이러면 내 취향이 이렇게 저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내 취향을 찾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가 볼 때 일탈 같은 행동도 한 번씩 이해해 달라고 아이들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별 이유가 없이 짜증이 날 때가 있으니 이것은 나에게 내는 짜증인지 엄마 아빠한테 내는 짜증인지 나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호르몬이 변화 때문에 그렇잖아요. 별 이유가 없이 계속 짜증이 난다. 그 짜증을 그냥 발산을 하는데 그게 꼭 엄마한테 불만이 있어서는 아니니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상처받지 마셔라 라는 이야기들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할 때 이야기가 있는데요. 잘못을 혼낼 때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라는 이야기들, 중학생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써주신 이야기들이거든요. 화부터 내지 말고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부드럽게 말할수록 저는 더 잘 알아들어요. 네. 또 말에 담겨있는 메시지보다도 말투에서 얻는 그 뉘앙스를 통해서 이해하는 면이 훨씬 많다고 하니까요. 아이들의 말이 맞죠. 무조건 화부터 내면 아이들은 먼저 마음의 문을 닫게 되니까 화부터 내지 마시고 부드럽게 어떻게 된 상황이니? 라고 감정을 좀 추스리고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만만하게 봐서 반항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할 때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일방적으로 막 혼내거나 그러면 내가 굉장히 나쁜 애가 된 것 같아서 나도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난다. 그러니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그리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지 말아주세요. 알아들었어? 알아들었냐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지지가 않다고 합니다. 요점만 딱 줄여서 짧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한 번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그 전에 엄마가 쌓아놨던 성적 이야기로 연결을 시키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이런 태도가 뭐야? 이러니까 공부가 잘 되겠어? 이러니까 성적이 좋아? 그것밖에 못하지? 이렇게 결국은 성적으로 모두 다 연결을 시키는데 그런 행동들은 내가 정말 공부를 하기 싫어지게 만드니까 제발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어느 인간관계나 필요한 이야기겠지만 네가 뭘 안다고 그래 하면서 어린애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혼낼 때더라도 차근차근히 이게 이렇게 된 상황인데 네 생각은 어떤 거야 라고 조금 이성을 가지고 혼내달라는 이야기예요. 사춘기 아이들이 그래서 어렵잖아요. 부드럽게 말을 하면서도 그 혼내는 진행은 이성적으로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이성과 감성이 동시에 발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을 내고 난 뒤에는 저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갑자기 혼을 내고 나면 엄마들이나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래.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해야겠다 하면서 갑자기 막 공부를 하고 이런 모습을 상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음악 듣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멍 때리고 이렇게 있고 싶은데 네가 지금 음악을 들을 때야? 혼났는데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이러면서 2차 폭격, 3차 폭격이 이어지면 아이들이 더 비참해지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때는 감정도 그렇지만 신체 발달도 간격이 큰 때이기 때문에 막 혼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 애가 있으면 네가 혼나고는 먹으면 이렇게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야기하시는데 혼난 것을 아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내는 방식이니까 그 부분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생들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더는 내가 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동등하게 있고 싶고 자기를 좀 존중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나도 내 감정을 알 수가 없고 공부보다 이상한 것들이 떠오르고 나도 나를 잘 모르겠고 이런 시기라서 아이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아이들의 이런 부탁들, 아이들의 특징들을 좀 아신다면 엄마들도 아이들을 대할 때 조금 낮춰서 마음의 온도를 조금 낮추고 진정하셔서 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중학생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표현을 해봤어요. 중학생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